메르츠 현 사회복지국가 유지 불가능, 여야노조 반발 거세. 메르츠 총리는 오스나부르크에서 개최된 니더작센 주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이민 정책과 경제 전환을 위한 신호는 보냈지만 지금까지의 성과에는 만족하지 않는다며 정부에 보다 과감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강조하며 오늘날의 사회국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에스페드에도 이민의 비판적이고 산업 친화적인 노선을 함께 가야 한다며 연정 파트너로서 협력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클링바일 에스페드 대표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단순한 복지 삭감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기여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훼손하는 단순한 삭감이 아닌 더 창의적인 해법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은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좌파당 하이디 라이인액 원내대표는 싱크탱크와 기업단체가 주도하는 캠페인이 노동권과 사회국가를 공격하고 있으며 그 선봉에 보수당이 서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안으로 부유세 부활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연정은 시민수당,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부족과 정치적 이견 속의 개혁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가을 회기에서 첫 번째 구체적 조치들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예산 논란은 사회국가의 미래를 둘러싼 정쟁의 서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일란트 팔츠 주총리 슈바이처 사회민주당 너무 지루해졌다. 라일란트 팔츠 주총리 알렉산더 슈바이처가 부진한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 에스페데가 보다 감성적이고 혁신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23일자 타게스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에스페데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지루해졌다면서 새로운 정치적 아이디어와 자극, 그리고 새로운 스타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치에서 감정은 언제나 중요한 부분이었다. 우리는 감정을 좌파당이나 감정적으로 유해한 AfD에만 내줄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극우 성향의 독일 대안당과 좌파당의 부상에 대응하려면 정치적 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슈바이처는 또 에스페데가 지나치게 기술관료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 사람들은 단순한 행정적 답변을 원하지 않는다며 세상이 극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에스페데도 근본적이고 큰 그림의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2월 총선에서 에스페데는 역사적 참패를 기록했으며 이후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중순 발표된 최대 F 폴리트 바로미터 조사에 따르면 에스페데는 15%의 지지율에 그쳤으며 AfD보다 8%포인트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총리 라르스 클링바일이 내건 2029년 총선 승리 구호는 현재로서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미국 새 관세 혼란, DHL 등 유럽 우편업체 대미 소포 배송 중단, 독일 도이체 포스트 DHL을 비롯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의 주요 우편업체들은 8월 23일부터 대부분의 대미 배송을 중단했으며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도 조만간 뒤따를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29일부터 기존의 $800 미만 해외 직구 물품에까지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는 지금까지는 이 범위 내 상품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물품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치로 유럽 수출업체, 특히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아마존, 이베이 등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 거래가 직격탄을 맞게 되는 셈입니다. DHL은 8월 23일부터 일반 소포와 국제우편사업 고객 대상의 미국 발송을 받지 않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사실상 $100 이하 소규모 개인 발송만 허용되는 셈입니다. 또한 유럽 50개국 우편기관 연합체 포스트 유럽은 이달 29일까지 명확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회원국 모두가 미국행 소포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유럽 전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전자상거래 물류 사슬이 마비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물류 차질을 넘어 유럽, 미국 간 무역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며 특히 중소기업들은 물류비 급등과 배송 지연으로 미국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 주거 빈곤 심화 무주택자 47만 명 돌파. 독일에서 주거 빈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연방주거지원협회가 4만 3천여 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상담을 받은 이들 가운데 약 4분의 3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갖지 못한 상태였으며 약 10%는 집을 잃을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독일에서 집을 잃고 임시숙소, 공동시설, 지인집 등에 머무르는 인원은 약 47만 4,700명으로 1년 전보다 8%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과 비교하면 2%포인트 이상 높아진 수치입니다. 연방주거지원협회는 특히 가족 단위 주거 빈곤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조사된 인원 중 약 11%는 최소 한 명 이상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또 외국 국적자를 중심으로 한 비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전체 상담자의 38%가 독일 국적이 없는 이들이었다. 독일 주요 도시의 임대료는 수년째 가파르게 상승 중이며 신규 주택 공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 가구까지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기조가 지속될 경우 주거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새학기 맞아 강화된 학교 스마트폰 규제. 새학기를 맞아 독일 일부 주에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규제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헤센, 슐레스비홀슈타인, 튀링겐 등은 학생들의 사적 스마트폰 사용을 학교에서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며 집중력 향상과 사회적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브레멘에서는 새학기부터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교내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학생들은 기기를 눈에 띄지 않게 보관해야 하며 사용 적발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헤센주 등 일부 주의 법률은 스마트폰 소지 자체가 아니라 사용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포츠담대학 디지털교육학 교수 카타리나 샤이터는 주 차원의 규제는 교사와 학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공한다면서도 학교별 여건에 맞는 자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로제 변호사는 과도한 금지나 장기간 압수 등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규제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독일 정치권에서는 학교 내 스마트폰 규제를 넘어 아예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